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은 어, 윤석열 씨 사주를 재조명하게 되었는데 구속이 되었는데도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여 기각되는 으로 발악하여서, 물론 사람이 위기에 빠지면 벗어나려 버둥거리는 것이 본능이지만 윤석열 씨 주변에는 법사들도 많고 또 사주에 능숙한 사람이 많은데, 혹시 대세운에서 목화운이 도래하니 길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조명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씨는 1960년 12월 18일 양력에 태어났는데 올해 66세고 만으로는 65세입니다. 지금 여기가 7대운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핸드폰에서 찾아보면 이 6대운으로 나와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정확한 만세력은 뭐냐면 명리보감 만세력이라고 검색을 하면 굉장히 정확해요. 이 만세력은 날짜를 딱딱 집어서 나갔기 때문에 명리보감 만세력을 찾으면 굉장히 정확한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만세력에 의하면 이 7대운이라 이거죠. 이거는 전부 다 만 나이로 계산이 된 거야. 만 나이. 우리가 그 썰물이나 밀물 같은 경우는 정확한 시간에 정확 들어오고 나가거든.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1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이 만세력의 이 정확하게 날짜를 잡으면 이게 이제 거의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천간은 5년, 지지는 5년, 이렇게 해서 나눠보는데, 이 기토라는 것이 만약에 있으면 이건 10년간을 작용을 해요. 근데 5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 축토가 올라오기 때문에 오버랩이 돼서 축토의 세력이 세지기 때문에 좀 더 약화된다 뿐이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한번 어,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만 65세로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 이 오대운 말미에 들어와 있어. 그죠? 오대운 말미에 들어와 있는데, 이 오대운이 원래 이 추운 사주라서 좋아야 되는데 이 자수가 두 개고 또 진토까지 있다 보니까 좌우충발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왕신경로, 또 쇠자 왕신발, 쇠한자는 왕한자인데 꺾어진다 이거지. 그래서 두 개의 좌우충에서 맞기 때문에 굉장히 이 힘든 운이야. 이 사람은 오화가 조후를 맞춰주는 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를 짜니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 운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분이 언제 태어났냐면 1960년에 태어났어요. 1960년에 비축군에 태어났는데 이때는 이 사람 사주를 보면은 무토가 이 경금이 자수를 만나서 상관격이거든. 그죠? 상관격이라서 상관은 반항심도 많고 투쟁심도 많고 야당성인 기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해. 또 상관이 강하다 보니까 남들한테 베푸는 것도 잘해요. 그런데 이 상관만 있으면은 안 되는데 월간에서 인성을 찾단 말이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상관패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상관이 상당히 흉성인데 그것을 천간에서 억제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게 상관패인격으로 성격이 되었다 이거예요. 상관패인격으로 성격이 되었다. 그리고 또 지지에서도 상관패인했는데 이 진토는 스토라서 별로 역할을 못해. 단지 이
월간의 무토가 굉장히 힘을 발휘해서 상관 폐인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무토가 없었으면은 상관격으로 그래가지고 아주 그 상당히 고달픈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지 축토운에는 이게 습토다 보니까 이 귀신을 갖다가 제거하지를 못해가지고 요때는 아마 그 인터넷에서 내가 보니까 모친과의 불화설이 상당히 심했다 그러더라고. 그죠? 그래가지고 아마 그 모친 이가 인성이니까 그지? 인성인데 이 귀신을 갖다가 억제하지 못하니까 인성이 좀 안 좋은 경우다. 그래가지고 아마 모친과의 불화설이 있었다라고 이제 인터넷에서 떠들더라고. 그다음 이 축태 대운은 안 좋은 대운이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91년도에 들어가면은 32세 계명운에 들어가는데 계묘운이 아니라 계묘년이지, 계묘년. 32세면 어디에 왔냐면은 지금 묘운에 들어와 있어, 그죠? 묘운은 수가 왕하니까 수를 흘려보내는 운이다 보니까 나쁜 운이 아니에요. 그죠? 왕수를 갖다가 빨아들이는 운이라서 이 운도 상당히 괜찮아. 그죠? 근데 이때 어,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요때도 해서 요때 신묘운, 계묘년, 신묘년, 계묘년에 사시를 합격을 했어요. 32살에. 그래서 사시를 합격했다 이거지. 그래서 신금을 보면, 신금대운을 보면, 신금은 이 상관폐인격을 부수지 않아. 그죠? 상관폐인격을 부수지 않는다 이거지. 그런데 이제 계묘년에 들어오면 무게가 합을 하니까 요때는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시지 묘년에 묘 시기에 묘목 시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사시에 합격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분이 37세 임진대운이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 임진대운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느낌으로. 타수가 많은데 진토가 오면은 왕자인묘라 그래도 굉장히 힘든 운이라 이것이. 그리고 또 임수가 오면은 여기에 이제 임수가 이렇게 온다 이거지. 임수가 이렇게 오면은 임수가 이게 귀신이에요, 희신이에요? 귀신이거든. 이것이 임수가 귀신인데 진토는 당연히 왕자인묘라 그래서 힘들고, 그죠? 그러다가 임수가 올라왔는데 임수가 이것이 부서지질 않았어. 부서지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만약 경금이 없다 그러면은 무토가 토국수로 해서 임수를 제거하는데, 예? 이 경금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가냐면 토생금 금생수로 가서 요게 죽지 않고 살았단 말이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쁜 놈이 지금 살아났어. 이 시기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시기라 이거지. 37세부터. 이때는 그 전에 32살에 계면연에 사시 합격을 해서 검사 발령을 나갔잖아. 그죠? 검사 발령을 했는데 이 상당히 안 좋은 운을 만난 거라. 그러다 보니까 이때 사람이 37세면 가정도 이루고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이 안 좋은 운을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검사는 유지를 했지만은 상당히 방황과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은 세월이었다 이거죠. 이것이 임진 대운이. 그 다음에 2013년 2013년에 좌천이 됐어요. 좌천이 돼서 지방으로 막 이렇게 떠돌았어, 이분이. 그러니까 2013년은 뭐냐면은
어, 54세가 되는데, 이때가 어떤 운이냐면은 계사운이야. 계사운에 들어왔다 이거지. 계사운 들어와서, 계사운 들어왔는데, 계수를 가만히 보면은, 이 계수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요 무게 확고를 시켜버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관 폐인격이 부서진다 이거야. 그러면 어떤 상당히 좀 힘든 시기, 예? 직장에서 인정 못 받고 상관 폐인격이 부서지니까 직장에서 인정 못 받고 좌천돼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이 시기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 계사년 또 계사운 가보년이 좀 많이 힘들었을 거야. 가보년. 가보년은 뭐냐 오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두 개의 자수가 공격을 하니까 이때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55세예요. 55세. 55세에 개사운 가보년에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여지거든. 그죠? 그러다가 그러다가 2019년, 2017년, 17년 58세는 어느 운이냐면 갑오운으로 들어왔어. 그죠? 갑오운, 또 정유년이 왔어요. 정유년. 갑오운 정유년을 만나니까 이 사람이 이때 문 대통령한테 발탁이 돼가지고 특수통 검사로 활동하기 시작을 해. 이때 그 지방에서 좌천되었던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갑오하고 정화를 가만히 보면은 경금이 있잖아, 그죠? 경금이 갑목과 정화를 봐서 여기에 경금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걸 벽갑인정이라 그래요. 경금으로 갑목을 쪼개서 정화를 살린다 이거야. 이것이 벽갑인정이에요. 이 사람한테 정화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잖아, 그죠? 좋은 운이니까 정화가 살아나니까 굉장히 이때부터 이제 출세의 가도를 달리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 계사년에 무게합고돼서 좌천을 떠돌던 이런 신분에서 이제 58세 갑오운이 들어왔는데 정화와 경금이 이렇게 세 개가 나타나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벽갑인정이라고 그래요. 벽갑인정. 벽갑인정인데 이 정화가 길신이기 때문에 경금이 갑목을 쪼개서 갑목으로 불을 살려준다. 그냥 이 갑목은 통나무기 때문에 정화는 모닥불이라서 그냥 넣으면 꺼져버려. 그 상태인데 경금이 들어와서 갑목을 쪼개서 정화를 살려보니까 벽갑인정이 운이 돼서 이 사람이 이때부터 문재인 대통령한테 발탁이 돼서 특수통검사로 아주 출세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 벽화 민정은 뜻이 뭐예요? 벽갑, 갑을 경금으로 갑목을 쪼개서 쪼갤 벽자야 이게. 쪼갤 벽자 갑목을 쪼개서 불을 붙인다 이거지. 정화에 불을 붙인다. 응? 그래서 벽갑인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원국에서 벽갑인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규격으로 봐. 이것이요. 근데 이제 운에서도 벽갑인정도 나타나면 그것도 좋은 것을 본다 이거지. 단지 이 정화가 길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신이라 그러면 별로 효용 가치가 없는데. 그래서 이때에 이제 출세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어느 때냐면은 2019년도, 만 59세가 돼, 만 59세가 됐는데, 갑오운 중 갑대운, 기해년이다, 이거죠, 기해년. 이 갑목은
갑은 갑대운. 만 59세니까 여기로 들어왔거든. 이때 이제 갑대운에 들어왔어요. 갑대운에 들어와서, 갑대운에 들어왔는데, 갑목이 경갑충을 당하잖아. 그죠? 경갑충을 당하게 되면, 재성은 충을 당하면 안 좋아. 정제를 확고한다든지, 이 시기는 분비쟁제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이 지금 하나만 모르는데, 일간까지도 요놈이 경갑충을 하면 이것도 움직이거든. 움직인다는 것보단 이것이 이 세력을 믿고 강하게, 충을 한다 이거예요. 충국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갑대운에는 안 좋은데, 기해년을 만났어. 기해년을 만나면 기토가 어떻게 했냐면 갑기합을 해요. 그죠? 갑기합을 하면은 경갑충을 안 당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갑기합은 토로 변한다 이거지. 갑기합토. 갑기합토. 토가 되는데, 토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요 시간이 개미시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디서 가르쳐 준 거냐, 어디서 한 거냐면은, 열린 공간 TV라는 게 있죠, 인터넷에서. 열린 공간 TV가 문석열 씨한테 굉장히 고통을 받았어. 어? 그, 열린 공감이라는 텔레비가 그 누구지? 김건희 여사의 비리를 파헤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주 그 윤석열 정부한테 무지하게 이제 휘달렸거든. 그 사람들이 이제 이거 알려준 거라, 시를. 개미 시라, 이제 이렇게 사는데, 물론 이제 뭐,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지, 그죠? 그런데 개수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개수가 있는데, 요 무게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무게합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밑에서 토국수를 당해. 그죠? 칠살극을 당하니까 이게 힘이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무토를 묶는다 그래도 묶지를 못해. 만약에 이것이 강하게 칠살극을 당하지 않고 그랬다 그러면은 무게합이 돼서 이게 상당히 파격이 되었을 텐데 이게 지금 칠살극을 토국수를 당하기 때문에 이 개수가 무토를 묶을 수가 없다 이거지. 네? 그래서 물론 완전히 안 묶는 건 아니고 반만 묶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 토라는 것은 일지에 이렇게 진토도 있고 밀토도 있고 그래서 뿌리를 내리니까 굉장히 무토가 강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근데 갑대운이 기해가 되면 갑기합토가 돼가지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이 토국수 상관을 쳐버려. 그죠? 이 상관이라는 것은 관을 극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관이거든. 그죠? 그런데 갑기합토가 돼가지고 토국수를 해버리니까 이제 이 상관이 없어지니까 상당히 상관이 관이 살아나니까 상관이 없어져서 관이 살아나니까 이때 뭐가 되냐면 검찰총장이 됐어요. 예, 검찰총장이 됐다 이거지. 또 해수도 좋은 건 아니지만 좌우충을 안 익히니까 그냥 무탈한 운이다라고 보여진다 이거지. 이것이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됐는데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도 굉장히 소송과 이게 시달렸어. 계속 아무튼 뭐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그뭐 추미애 씨랑도 쌈박질하고 정직이 돼가지고 그걸 풀고 막 이러느라고 아무튼 정신 없었어요. 이 검찰총장이 돼가지고 별로 운이 좋은 운이 아니라서 그래.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21년 되면은 21년 갑오은 2021년 갑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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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대운에 들어왔죠, 그죠? 그때가 나이로는 신축년이다 이거지. 신축년. 그때가 이제 만으로는 60년에 태어났으니까. 만으로는 여기가 21세 요때에 19세가 만 61세겠지, 그죠? 61세. 만으로 61세. 만 61세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 65세가 요 갑대운이라 이거야. 보통 이제 57세에서부터 61세.
62세부터 66세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만 61세에 갑대운이 들어왔는데 연운이 신축년이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경신 원국에 경금도 있고 신금도 있고 경신금 두 마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간목을 공격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이 상당히 안 좋은 운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때에 경찰총장직을 3월 달에 검찰총장직을 사임을 해요. 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재성은 공격을 하면은 안 돼. 더군다나 이 간목이 목이라서 나쁜 운은 아니잖아, 그죠? 좋은 운을 갖다가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때에 검찰총장을 그만둔다 이거죠. 사임을 한다 이거지. 그리고 또 신축년도 습토야. 습토는 이 자수를 귀신을 병이 된 자수를 억제하지 못하니까 이때도 굉장히 힘든 운이라서 이때에 사임을 해요. 그죠? 사임을 하고 이때에 어떤 문제를 갖느냐면은 이제 정계에 입문해서 대통령 출마를 이제 생각하고 있었다 이거지. 이분이 대통령 된 게 2022년 오대운의 이민년이야. 이민년, 그죠? 이민년인데 이때는 좌우충이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나냐면 인호합으로 네.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 왕신인묘, 왕신경로의 현상이 안 일어난다 이거야. 합이 있으면 합이 먼저예요? 그렇죠. 합도 있고 춤도 있고 막 짱구되는 좌우충이 들어왔는데 인년 아니야, 그죠? 인년이 인호로 합을 해버리니까 좌우충 제자왕신발이 안 일어난다 이거지.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좋은 운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 대통령 당선되고 개미년도 마찬가지겠지. 이 개미년도. 근데 이제 현간에 임계수가 투했기 때문에 아무튼 구설수도 많고 좀 복잡하긴 했어. 그렇지만 인운은 가장 좋은 운이고 묘운도 마찬가지라 이거지. 묘운도 수생목 목생으로 흘러가니까 상당히 유지가 된다 이거죠. 이것이.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언제에 2024년 그죠? 작년이죠, 그죠? 작년 2024년 이게 언제냐면은 오운 갑진년이에요. 갑진년. 이거는 진토를 만나면은 아주 힘들어. 왜 그러냐면은 수가 지금 강하잖아, 그죠? 금생수를 해주고 자진합수도 되고 굉장히 수가 강한데 거기다가 진토가 들어오게 되면은 왕신인묘가 되고 왕자인묘가 돼가지고 굉장히 흉한 운이다 이거지. 진토는 이 사람한테 굉장히 흉운이에요. 흉운이야. 그러는데 그래서 저도 볼 때 갑진년에 이분이 그 대통령직을 유지하기가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제 요때에 뭘 했냐면 계엄을 해요. 12.3 계엄을 해. 12.3 계엄을 해가지고 했는데 언제 몇 월이냐면은 갑진년 을해월이에요. 을해월. 12월 3일이 음력으로 따지면 10월이라 이거지. 12월 3일이 음력으로는 을해월에 해당하는데, 이 을목이, 갑을목이 이렇게 해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 월은 연운을 보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운을 보자 하는데 을목이 이렇게 들어오면 간목을 강화시킬 거 아니야, 그죠? 간목을 힘을 실어준단 말이야. 그럼 이 간목은
원국의 경금한테 경갑충을 당해버려.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힘든 거. 해운도, 해운도 좋은 운이 아니야. 수가 왕한데, 수가 병통인데, 해운이 들어오니까, 12월 달이 안 좋다. 그래서 계엄 실패를 했어요. 12월 달에. 계엄 실패를 했다 이거지. 그리고 나서, 을사년, 올해 2025년 을사년인데, 2025년 을사년인데, 을사년. 오운의 을사년이다 이거지. 오운의 을사년인데, 을목이, 이렇게 을사년에 이렇게 을목이 투하면은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은 세운간이라 그러는데, 세운간이 왕이라 그래. 왕이라서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다 을목을 보고 살아. 그래서 다 이걸 왕이야. 이것이 70%고 이것이 세운간이 70%고 지지로는 30%를 본다 이거예요. 그러는데 이 을목이 굉장히 왕이라서 그 영향력이 심한데 을사년이 되면 어때요? 을사년이 되면 을경합거가 돼버려. 그죠? 을경합거. 이 비겁 아니야. 그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분비쟁제라 그러는 거예요. 분비쟁제. 분비쟁제가 돼서 박격이 돼버려. 정제. 그러니까 정관이나 정제는 합거가 되면 안 돼. 근데 이제 이 정제가 을경에 의해서 합거가 돼버리니까 굉장히 힘든 운에 들어갔다 이거죠. 그지?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되고, 파면이 되고, 구속이 되고, 굉장히 많은 그 시련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렇다 쳐도 내년 2026년은 오운의 병원년이잖아. 그죠? 병원년. 병원년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천충지충. 그 천충지충이라면 오화가 두 마리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럼 좌우충을 일으키는데 세운에서 또 좌우충을 일으켜. 이렇게 되면 완전히 수와 전극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죠? 다른 이 수와의 싸움 막질은 굉장히 심해요. 마치 달궈진 후라이팬에다가 물을 튕기면은 팍 튀듯이 수와의 충이 굉장히 심하거든. 다른 오행보다도 무지하게 심해. 근데 이래서 이게 오화가 두 개가 들어와서 충발을 막 일으키니까 이 좌우충을 일으키니까 이때는 굉장히 힘든 운이겠다. 내년이 상당히 힘든 운이겠다라고 제가 느껴지거든. 그래서 내년을 어떻게 잘 넘겨야 할 텐데 특히 어, 그 김건희 씨, 김건희 씨도 지금 수가 많아. 김건희 씨 사주도 수가 다발인데 두 사람이 다 지금 힘든 공경에 빠졌다 이거지. 근데 그나마 이 시지에 미터가 있다 그러면은 그래도 윤석열 씨는 그래 버티는데 누구야 김건희 씨는 지지에 여기가 자시야 이 사람이. 그래서 자시라 그러더라고. 확실히는 몰라도 만약에 자시라 그러면은 아주 난리가 나는 거야 내년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굉장히 물론 이분보단 김건희 씨가 더 힘들 거야. 완전히 자수가 두 개가 있는데 화를 만나면은 좌우충발이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다 이거죠. 이 윤석열 씨 명절은 겨울이라서 수왕하고 또 추운 사주로 수가 병통이며 격으로는 상간 해인격을 성격하였다. 그러나 이제 대세운의 진토가 들어오면은 이 수가 왕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운이 돼. 그죠? 굉장히 힘든 운이 되고. 또, 김건희 씨도 신자가 있는데 진토가 오면 신자진 합수가 돼버리니까
김건희 씨 역시 안 좋은 운이 돼요. 그래서 아무튼 만 66세가 되면은, 만 60세 병원년이 되면은 세운의 구제가 없잖아, 그죠? 이때는 세운의 구제가 없기 때문에 원국과의 이 좌우충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무지하게 힘든 시기를 겪는다 이거죠. 그래서 올해보다 노년이 더 안 좋으시네요. 그렇죠. 올해보다 더 안 좋지. 그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 사주를 보면은 수가 상당히 수가 많아 병통인데 아마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윤석열 씨 이 전신이 음. 의자왕이었어요. 의자왕이 전쟁에 패망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가 많은 것은 부부가 수가 많은 것은 패망을 했는데 군인들을 갖다가 다 바다에 빠뜨렸어. 그거는 누가 많이 주관했냐면 김건희 씨가 많이 주관을 했겠지, 그죠? 그 김건희 씨 눈매가 굉장히 수살기가 붙었어요, 눈에. 그래서 정말 상당히 싸놨겠다, 무섭겠다. 그런 업이, 그게 업이야. 이게 이 사람들 김건희 씨나 윤석열 씨 사주를 보면 아주 그 수가 아주 완전히 난리를 부려요. 그만큼 이제 그럼 바다가 노했단 얘기야. 바다가 노해서 그러니까 이거 사람 자기 혼자 의아했다고 군인들을 갖다가 수많은 군인들을 바다에 빠뜨려서 죽였으니 그게 업이 그게 가만히 있겠어? 그죠? 지구상의 인간 중에서 업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는데 굉장히 그래서 또 그래가지고 내년 병원에는 특히 뭐 김건희 씨 사진은 뭐 따로 안 보겠지만 윤석열 씨만 파악을 해도 내년에 김건희 씨한테가 굉장히 힘들어. 마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무지하게 힘든 분이더라고. 여러분이 그래서 아, 제가 볼 때 이 두 분께서는 금생에는 자기 업을 갚으려고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야지 되는 시기다 이거죠. 특히 내년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천간을 보지 않고 사주를 풀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추우니까 목화운이 오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향이 많단 말이야. 대부분. 그런데 이 천간은 얼굴과 같아요. 몸에는 못으로 가려서 상처를 가릴 수 있지만 얼굴에는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속성속패라 그래요. 천간에는. 이 천간을 보는 법은 또한 지지처럼 역극 현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면 알 수가 있어. 지지는 역극이 있기 때문에 이기고 지는 놈을 살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천간은 그렇지 않고 역극 현상이 거의 없으니까 금극목이면 금극목, 수국하면 수국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 지지는 수국화가 아니라 화극수가 될 수도 있고 금극목이 아니라 목극금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강약에 따라서. 그러나 천간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읽기가 쉬운데 단지 이제 그것이 경우의 수가 많아.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이럴 때는 이렇게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서인 격국과 억포를 함께 쓰는 법이라는 게 있어. 보면 격국과 억포를 함께 쓰는 법. 이거를 만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천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열거를 해놨기 때문에 요거를 하면은
사주를 웬만큼 아시는 분들은 바로 사주에 대해서 천간 보는 법에 대해서 익숙해질 거다 이거지. 우리가 원래는 격과 격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격국과 억부로 나눠지는데, 격국으로 보면은, 이게 격국만으로 보면 안 맞거든. 지지까지. 격국만 하다 보니까 격국론자들은 사주가 안 맞거든. 이것이 격국으로 하다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만약 예를 들어서, 상관 생재격인데, 그죠? 그러면 상관 생재격이라는 것은 상관이나 재를 만나야지 예, 기lun이거든. 격을 돕는. 그런데 비거분이 와도 비거분이 좋아지더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일간이 약할 때 비겁의 힘을 얻어서 하면은 이 재를 다스릴 수 있으니까 좋아지더라. 그래서 이 격국으로 보면은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격국을 잘 안 보는데 이 이렇게 격국과 천간은 격으로 움직이고 시기는 억부로 풀어나가다 보면 그것이 해결된다 이거지. 그래서 아, 이 격국과 억부를 함께 쓰는 법이라는 책이 있고 또 도계실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계실관 사주첩경 격으로 풀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은 도계실관이라는 분은 우리나라에서 사주를 제일 잘 본다는 명인 중에 세 분 중에 한 사람이야. 이 도계실관 박재환 선생님인데 이분이 명리여관이라는 책을 조수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격을 썼어. 천간은 격을 썼어. 저는 뭐 오래전부터 거의 뭐 10년 전부터 그걸 읽다 보니까 아는데 도계실간을 보면서 보다 보니까 이분이 격으로 풀었는데 그걸 공개를 안 한 거야. 아직 뭐 확실하게 하나의 이론을 내려고 그러면 그래도 한 10년 이상 걸쳐서 이게 확실한지 안 한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도계실간을 보다 보니까는 전부 격으로 천간은 격으로 풀고 있었네 이분이.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제 격으로 푸는 법을 갖다가 해설을 달아놨어요. 더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도 도계실간 사주첩경 격으로 풀다 보면은 격을 갖다가 천간을 격으로 푸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훨씬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격국과 억부를 함께 쓰는 법과 도계실간 사주첩경 격으로 풀다 이 두 권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은 유튜브에 여기에 올려놓은 곳에 더보기란에다가 제가 이제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한번 저 제목이 도계실과 사주적으로 격을 풀다가 아, 하나예요? 하나야 이게 하나요. 또 요거는 격국과 억부를 함께 쓰는 거 이것이 그래서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 삼아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여기서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